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죠.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뭐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1시간, 2시간 전쯤에 잠깐 통화를 했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오늘 시젠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젠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저희는 예전에 요 언저리 경쯤에 시젠이라는 회사를, 사실 시젠은 그 이전부터는 좋아했지만 요 언저리 정도의 시젠이라는 회사를 참 좋은 회사로 생각한다. 대신에 이 4만 원이란 벽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뚫고,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에서 뚫고 이렇게 지지받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무언가가 보여진다면 그때부터 실제로 매수를 하자. 다만 지금은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이후로 이 주가가 시즌이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좀 하락을 했죠. 하지만 계속 관심 종목이었고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좀 오랜 시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언저리 때 뭐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에 이제 종목 이야기를 관심 있다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관심 종목이랑 실제로 매수한 종목은 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회사를 소개하는 거는 뭐 소개하는 것과 매수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건데, 아무튼 그분이 뭐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오랫동안 잘 버티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결국엔 한 3만 원 정도 요 언저리의 평균 단가를 맞췄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파동은 보냈고요. 그냥 보냈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 반등인지 확인이 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볼 정도의 어떤 그 올플렉스가 그 착 좀 진짜로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두 번째 요때 매수는 했던 것 같아요. 요때 매수를 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보면 아마 뭐 요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매수를 하고 요 정도 한 20% 정도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매수한 것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절반 정도를 물량을 비우고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변동성을 좀 활용해서 변동성이 생겨서 일단은 전체 물량을 다 매도를 하긴 했는데요.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매도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 이런 거래량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2월 중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예전에 후성과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쳐보면, 후성이라는 종목을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언저리 때였던 것 같아요. 요 언저리 때 8,000원 아래라면 한번 조금 매수를 해보고, 한 13,000원 정도면 한 13,000원 요 정도니까 13,000원 정도면은 요 언저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13,000원 정도 오면
이익 실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일본과 이제 어떤 무역 분쟁들이 정치적 이슈가 좀 발생했고 그 이후에 후성에서 핵심 어떠한 것을 개발할 수 있다, 뭐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 무거운 주식이 뻥뻥뻥 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변동성에 이제 노출되어 버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량주가 테마주가 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명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지금도 보유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우량주가 이렇게 순간 어떤 식으로든 테마주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복귀하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너무 이슈화 돼버렸을 때 과거에 카카오도 좀 그랬었죠. 카카오도 이게 조금 시간이 아마 이게 요 언저리였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요 언저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비트코인과 연관된 뭐 이런 식으로 좀 엮이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엉망이 되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젠도 그러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젠도 분명히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 2만 원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만 원 정도를 1차적인 어떤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실제로 계속 잘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보유할지 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로써 이 종목은 우량주에서 테마주로 변한 것 같아요. 시젠이라는 종목이. 뭐 이게 몇 개월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우한 어떤 폐렴 관련한 어떤 이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부터는, 우량주라고 보다기보다는 테마주에 본의 아니게 엮여버린,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운 게, 오늘도 보면 이 시젠이라는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급등주의 어떤 이런 패턴의 느낌을 이렇게 연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쫙 과거부터 쭉 빠졌던 게 1차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좀 잠잠하게 있는 순간에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상승, 그 이후에 두 번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전고점을 넘는 듯한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테마주 패턴 뭐 매매 이런 걸 말할 때 이렇게 흔히 쓰는 이런 단어들이죠.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뒤늦게 들어간 이 윗꼬리 부분들의 사람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급등할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테마주는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근데 당분간 이러한 거래량에서 희생됐던 이런 투자자들이 수급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매수 시점에서부터 한 50% 정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최근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여 있긴 했지만 꽤 많은 아직은 많은 비중이 있겠지만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추후의 어떤 상황을 지켜볼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아쉽지만 일단 그러한 이유를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원은 아니지만 시즌에 대해 여쭤보신 분에게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종목을 매수하고 뭐 이렇게 보유하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강하게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홀딩한 거겠죠. 뭐 요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평균 단가 이렇게 낮추고 3만 원이 넘어서부터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급등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저는 이 종목 이야기보다도 이분의 비중을 먼저 여쭤봤던 것 같아요. 봤더니 여기에 대부분의 비중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식 비중이. 계속 물타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 종목에 몰빵한, 한 3억 가까이를 한 종목에 몰빵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몰빵한 상황이고, 이분이 50대 이제 뭐 중반 정도이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3억이라는 돈은, 연금이라는 거겠죠. 노후자금. 그리고 집은 있고, 당연 빚은 없지만 빚은 없고 집 있고 3억 정도 이렇게 노후자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과 무관하게 저는 일단은 시즌에서 빠져나오기를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근데 다행인 것이 이분이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집이 있고 3억 정도의 현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다면 우리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뭐 풍족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일단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풍족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적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노후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하는데, 근데 다만 이 3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러면 집 있고 국민연금 사실 공무원 일부 공무원 계통을 빼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삶일 거거든요. 앞으로 은퇴가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3억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3억을 주식에서 빼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이 시젠이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든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에 몰빵한 이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쓰이는 자금이 절대 빚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뭐 자녀한테 어떤 뭐 이렇게 전해줘야 될 돈이거나, 뭐 이렇게 좀 꼭 써야 되는 이런 돈들이 있죠. 특히 나의 노후 자금이라든가, 안전하게 어떤 좀 이렇게 확보해둔 어떤 자금, 최소한의 것,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이 시즌을 어떻게든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이 3억이란 돈은 채권형이라든지 어떤 뭐 CMA라든지 수익과 상관없이 안전한 곳에 넣어두시라고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벌고 거기서 남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서 한 은퇴하기 전까지 한 5년 남았는데 5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도 정말 주식이 잘 되네, 내가 좋은 회사를 골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괜찮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비중을 좀 늘릴지언정 일단 지금은 빼고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돈이 가족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주식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꾸준하게 재테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빵 투자를 주식 위험 자산에다가 몰빵으로 한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드렸고, 주식은 좀 여유 자금으로 항상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유 자금으로.
그래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보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일간 차트. 일단 지금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가 5% 넘게 하라 그랬죠. 5% 넘게. 좀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뚝.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뭐냐면 뭐 한 달 정도가 뭐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혹은 뭐 이 과거의 어떤 질병 패턴을 보고 어떨 때는 초기 때는 뭐 기관과 외국인이 팔다가 나중에는 덥석무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가 있고 나중엔 개인 투자자가 패닉 셀링을 할 때 그때 뭐 다시 뭐 기관과 외국인 들어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무언가랑 비교하면서.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그런 시나리오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뭐 분명히 이제 어떤 변동성들이 아직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과거 사스 당시 때보다 뭐 페럼 전파 속도가 훨씬 뭐 빠르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명절 이후에 새롭게 집계되는, 잠복기 이후에 어떤 새롭게 집계되는 어떤 데이터들이 또 한번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변동성이 어떤 시나리오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면 너무 먼 길을 가는 것 같고, 제가 느낀 건 이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하나 염두에 둔 거는 뭐냐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기를, 어떤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바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겠죠. 뭐 글로벌 경기가 바닥 턴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어떤 무언가가 와서, 원래는 이렇게 갈 시장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무언가 변동성이 왔을 때 쿵쿵 하면서 이렇게 뭐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원래 글로벌 경기 그 흐름 방향대로 가더라 라는 것 하나, 라는 것을 일단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에서 보면 지금 좋은 이 흐름 시장에서 이 폐렴, 우한 폐렴이 지금 이 바닥부터 선행지수들이 쫙 끌어서 이제 턴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 경기 글로벌 어떤 흐름을 확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별의별 상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어떤 이 질병으로 그랬던 적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일단은 보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의 구간인 것 같아요. 코스피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저희가 좀 자주 보는 것이 GDP 대비 시가총액의 어떤 비율을 좀 보는데요. 지금 또 80%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80%대. 이 80%대는 잘 오지 않거든요. 이 80%대는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고, 이 80%대를 꺾고 내려가서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정말 아주 강력한 풀베팅이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적은 예전에 그 2008년도에 있었고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요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90에서 이렇게 빠지면 요 80 요 언저리 상상 바닥을 만들었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어떤 시총으로 봤을 때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떻게 있을지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매우 낮은 구간이고 지금은 매도는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 가지는 이런 것이 정리를 해보면 이런 질병으로 글로벌 경기 추세를 꺾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미 저평가인데 또 불구하고 또 저평가가 만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싼 밸류에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것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하나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차트로서 한번 좀 보면 저는 화면을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모니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좀 하수 같은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 자신이 멀티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일단은 제 앞에 컴퓨터의 모니터는 이렇게 5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니터를 가장 많이 쓰고 여기를 이제 가끔씩 쳐다보는 뭐 이런 거인데 뭐 이런 거죠. 여기에는 요 한쪽에는 일단 제 모니터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작은 어떤 태블릿 정도. 왜냐면 앉아서 계속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이제 볼 때 태블릿을 좀 사용하거든요. 요 정도로 좀 보는데 요쪽에는 이제 해외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해외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놔두고 여기에는 매수한 종목, 매수할 종목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월간, 주간, 일간 그리고 기업의 어떤 실적 요렇게를 놔두고 여기에는 전체 시장을 좀 놔둡니다. 보통 오늘 수급 관련해서 뭐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오늘 뭘 샀는지 그리고 ETF들을 쭉 놔두고 여기는 코스피 코스닥 업종들을 쭉 세분화해서 놔두고 여기는 또 시가총액 1등부터 400등까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요 화면에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요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이에요. 이 맨 위에 화면이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어떤 수급 상황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V코스피라고 하죠. 요거를 요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오늘 카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 지수에 대한 것은 예전에도 뭐 영상으로도 많이 좀 찍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는 코스피와 변동성 지수가 항상 비슷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이것을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와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좀 일치시켜 보려고 보조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지수는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거나 어떠한 좀 이렇게 2차원적인 어떤 모습을 갖는데 변동성 지수는 이것들을 그냥 일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코스피는 이렇게 갈지언정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이렇게 가지만 변동성 지수는 이거를 일자로 표시한 거예요. 똑같지만 이렇게 일자로 거의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만 이것은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변동성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이만큼 떨어진 거에 비해 여기는 변동성 지수고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떨어진 거에 비해 변동성 지수는 확 빠졌거든요. 전저점을 깨고. 여기를 보면 전저점을 깨고 변동성 지수는 같고, 오늘 코스피는 전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를 예상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커진 것을 말해준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동성 지수라는 것도 극에 달하면 되돌려지는다라고 보여져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좀 더 긴 차트로 보면 한 500 정도의 캔들로 한번 봐볼까요? 500은 너무 많나요? 한 400? 이 정도. 그리고 코스피도 한 400개 정도로 캔들로 보면 같은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장기 볼린저 120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요 정도이거든요. 요거 시기를 보면 요때예요. 요때. 근데 요 당시 때의 어떤 시기를 잘 기억했다가 한번 봐보시면 엄청 무서웠던 구간이긴 해요. 이 변동성 지수가 극에 달할 정도로 상승했던 구간이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항상 바닥이었던 느낌이 납니다. 이게 코스피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항상, 근데 지금이 현재 여기인데 뭐 과거와 똑같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하여튼 과매도가 좀 과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큰 어떠한 펀더멘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일지라도 되돌림을 주는데, 우한이라는 이 패럼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극에 달아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감이. 지금은 추격 매도하거나 공포감에 뭐 이렇게 던지는 이런 곳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선물, 현물 다 팔긴 하였지만, 비차익 역시도 팔긴 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좀 볼 때 추가로 이렇게 분할 매수하기에는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작게 좀 줄여보면 100개 정도의 캔들로 보면, 일단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종목이 아니라고, 종목이지만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뭐 2170 요 언저리에서 1차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빠지면 2차 매수, 3차 매수를 고려하고서 조금 매수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오늘 1차 매수를 했죠. 2차 매수, 3차 매수를 하고 나서도 혹시 이 2000을 하회하는 수도 올 수도 있겠죠. 뭐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다른 일반 종목들을 정리하고라서도 이때는 아주 코덱스 레버리지의 큰 비중으로 무겁게 매수를 또 할 생각입니다. 여기를 깰 정도면 코스피 지수가 GDP 대비 시총 비율로 보면 80 아래로, 거의 80 붙던지 80 아래로 내려가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때는 뭐 거의 아주 풀 베팅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때 와서 매수하지 왜 이렇게 먼저 매수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실 모르는 거니까요. 언제가 바닥을 찍고 언제 갈지, 내일 갈지, 일주일 후에 갈지, 뭐 한 달 후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이 골고루 여기서 사겠다. 대신 평균 단가는 뭐 요 언저리에서 맞추면 되겠지. 혹은 빠지면 더 산다라는 생각으로 추가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기본 전제 하에 시장이 좋다라는
이런 전제 하에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할 말은 다 했는데요. 다만 뭐 이렇게 뭐 호텔 신라 하나 투어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어떤 좀 연계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무겁거나 힘들게 올라가거나 뭐 한참으로 횡보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수는 다시 원위치로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일지 모르고 언제 바닥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금부터는 공포감이 극에 달았으니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라고 이야기를 할지언정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나와서 또 시장을 흔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참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지만 지금 단계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고 하락할수록 더더욱 싸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하락하는데 더더욱 싸지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지 매도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점점 싸지는데 어차피 나중에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비중을 계속 좀 늘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한 이 폐렴이 잘 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테마주들을 추천하거나 또 그런 테마주들을 덥석 산다거나 이것은 상당히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남들이 아프고 죽어나가고 글로벌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런 구간에 이러한 종목을 활용해서 추천하고 매수하고 나 오늘 수익 났어 안 났어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회원이 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주식 비중이 아무리 좋고 확신해서도 100%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는. 근데 그 100% 실은 돈이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라면 그거는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주식을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 위험하게 해도 위험한 게 주식이니까요. 네, 오늘 일단 뭐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이렇게 확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시황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빠질 때 탁 바닥에서 잡겠다 이런 건 할 줄 모르니까 일단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홀딩을 하든지 혹은 이익이 나는 것들은 그냥 이익 실험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좀 보겠고 다만 지수는 베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는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만 베팅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라고 하면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